implementing the program. The Zen master says, running an operation is like frying a small fish in a big pan. Too much poking spoils the flavour. The Pointed One has a lot of nice people working on it, but it is a bureaucratic, autocratic, fussy entity. It does not listen, and its communication skills are poor. One department does not seem to know what another department is doing. There are no communications networks to iron out problems between departments or between departments and translators. Form letters do not make for good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skills are non-existent. Kiwans are Kiwans. A sense of literature is not high on the list of qualities demanded from employees. Korea as a whole sells itself very poorly in the West. One can hardly expect literature to be any different. But if you want to make progress, you must take down the curtains of your Petajuk culture, give us a little freedom to do what we do best, and foster some international goodwill in the name of creativity, literature, and the imagination. Thank you.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오늘 발제자 네 분의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뭐 다른 선생님들 다 발표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또 모아지는 공동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토론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하밍턴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밍턴 선생님은 지금 베트남 하노이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국립 하노이 인문사회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립 하노이 인문사회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작품 중에 방현석 선생의 랩스터를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학은철의 여러 한 10편 이상의 그 단편, 중단편들이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현대 소설선을 번역하셨습니다. 아마 하은철 선생님은 좀 한국어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하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학 번역체험에서부터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발전 제안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을 졸리지 않기 위해 PB 파일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왔습니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결과에 비하면 문학 분야에서는 아직 미미하고 또 심지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은 아직까지 연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양국이 정식 수교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배 문학 교류에 비해 진정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의문은 제기도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바닝의 전쟁의 슬픔 장편소설, 말레이 그때 아직 살아있다면 장편소설, 유팅이 겨울 편지 시집, 그리고 최근에 신예 작가 잉학드 끝없는 벌반 중편 소설 등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의 슬픔과 없는 벌발은 등장 시기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문학상은 받고 문단에 등장하자마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독자에게 태동처럼 찾아오고 닫은 두 작품은 굴파여 감상한 것과 관련된 논쟁이 신문 기사 및 인터넷 댓글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런수록 두 작품이 더욱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소개된 이유가 되었나 생각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소개된 베트남 문학작품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바닝의 소설 슬픔의 전쟁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베트남 소설로 한국 문단
비판과 독자들에게 큰 충격은 주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전쟁의 슬픔은 언급하지 않으면 양국의 비정식이든 정식이든 작가 만남은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는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작품이 진정한 문학 가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작가는 전쟁의 슬픔 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한국 작가, 문학은 사랑하는 한국 독자는 베트남 문학, 특히 전쟁에 대해 쓴 문학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양국이 전자제품, 화장품, 드라마 등 누구나 알고 있는 반면에 한국 문학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은 그동안 조용했습니다. 랍스터를 먹는 시간, 진달래꽃, 저녁이겐, 님의 침묵이나 최근에 한국 문학, 한국 현대 단편 소설은 집에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소개하는 시작 단계였습니다. 방현석 작가는 한국에서 지금처럼 아시아란 소리를 많이 언급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회 분야에서 비전에 대해 말하면 또 바로 아시아 소리는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아시아 문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책꽂이에는 아시아권의 시집과 책이 몇 권이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은 전공하고 한국학은 연구하여 강의하고 있는 내가 정작 한국 문학 작품은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은 2권밖에 번역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내가 한국 문학 번역가라는 한국 문학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가 자랑스럽지만 스스로 생각해보면 송구롭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믿었는데 내가 확실히 뭐 좀 보여줘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나름대로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맞이하여 내가 어떻게 한국 문학에 접근했는지 2권의 한국 문학 작품은 번역하는 경험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3학년이었는데 나는 한국 문학이란 과목을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였습니다. 일주일 한 번 4시간씩 15주 동안 한국 문학은 배웠습니다. 그 당시 한국 문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한국인 한국어 선생님이 이 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약한 우리 반 학생들이 15주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원의 진달래꽃이와 김일정의 동백꽃 담배소설은 같고 선생님과 독해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어떤지 어떤 종교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 A 학점을 받고 한국 문학 과목은 수업은 끝냈습니다. 당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내가 장편 소설을 읽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한국 문학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난 대학교 졸업하고 문학이 아닌 한국학과 선택하여 한국으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유학생이었던 나는 아르바이트 중에 다행히 존재의 형식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묵대로 쓴 작품이라 작가가 베트남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내가 보고
보고 듣던 사실처럼 묘사한 글은 나름 놀랍게 하였습니다. 웬만한 베트남 사람보다도 더 베트남은 이해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베트남 소설가 레탱이가 존재의 형식에 대한 평을 쓸 것을 읽었을 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공감했습니다. 방해석의 글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작가의 의도보다 훨씬 더 작품의 의미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이 난 작품 열심히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왜 번역했는지도 생각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마 단지 작품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작품을 번역하면서 존재의 형식이 오영수 문학상, 황승원 문학상 받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 민주항쟁 과정에 참가한 인물들, 베트남 전 참전자는 등장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랍스터를 먹는 시간 있게 되었습니다. 방현석 작가는 또 베트남 소재로 하여 베트남 전에 대해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자기 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벌인 슬픔이 직면하여 현재 전문 사업가인 건석은 베트남 생활을 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가는 한국 국민들이 한 마을 사람들은 살해하는 사건 비하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이 가득한 슬픈 추억은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의 마음을 대신에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읽고 나서 베트남 독자에게 작품의 내용 소개하고 싶었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번과 다르게 이번에 계획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사문화재단 지원받아 존재의 형식과 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한 권으로 묶어서 랍스터 먹는 시간이란 책은 나의 첫 한국 문학 번역 작품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출간 경험을 갖고 두 번째 번역 작품인 한국 현대 단편소설집은 한국문학번역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번역 출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한국 문학 작품 번역 출간 경비를 받으려면 많은 작품 중에 왜 그 작품을 선택했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야 되니까 작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번역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 낼 때 번역 샘플을 같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작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 감정만 갖고 신청하면 승각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황석영 작가의 무기근을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내용, 베트남 전쟁에 대해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선택하면 덜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 아직 번역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단편소설집은 번역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안에 12편 작품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은 아시아의 한국 문학을 소개할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기의 대표작 선택하여 총 12편의 작품은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 국어로 번역 출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사회는 반세기 동안 6.25